밤마다 소변으로 깨는 당신, 사실은 그곳이 비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당신은 매일 밤 화장실을 오가는 고통 속에 10년을 더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숨기고 계신 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든 거지라고 체념하며 살고 있는 그 불편함이 사실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시만요. 이 중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종까지 켜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노후 철학의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 철학의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원 의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남성 노인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남성 어르신들의 숨겨진 건강 비밀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임상수 어르신은 65세 공무원에서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 선생님, 처음엔 그냥 나이든 줄만 알았어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서너 번씩 깨고 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왠지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냥 늙으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임상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이유 없는 무기력감에 시달리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상담했던 73세 이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분은 배우자와 사별하신 후 혼자 지내시면서 성적인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을 바꾸고 나서 2달 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정기적인 사정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은 24시간 내내 분비액을 만들어내지만 이 분비액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은 전립선 비대로 이어지기 쉽죠. 이영호 어르신은 제 의학적 조언을 듣고 일주일에 12회 정도 스스로 정액을 배출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전립선을 위한 의학적 처방이었죠.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아랫배의 묵직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몸이 달라지니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잠도 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통해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에게 정체를 방지하고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낮춰 염증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전립선은 비워줘야 건강해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까지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건강 습관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76세 김명규 어르신의 사례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분은 고혈압과 협심증 초기 진단을 받은 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활동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 부담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조심스럽게 혼자서 자극을 주는 활동을 시작한 김 어르신은 2달 후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장 기능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약도 그대로 먹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운동하듯 그걸 생활화했어요. 부담 없이 하는 이 습관 하나가 이렇게 몸을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 성적 활동 중에는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는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죠.
특히 혼자서 하는 자위 행위는 부담이 적으면서도 심혈관계에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성적 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 낮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혼자 사시는 71세 윤기선 어르신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몇 년간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건강정보 채널에서 사정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몸도 같이 반응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 노래교실도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사정 과정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심지어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대학의 연구진은 정기적인 성적 활동을 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약물 없이도 우리 몸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골반적인 강화입니다.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소변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기침만 해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소변이 새는 증상, 의학적으로는 요실금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8세 장영철 어르신은 요실금 때문에 외출도 꺼리고 계셨습니다. 재채기만 해도 속옷이 젖을까봐 항상 불안했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했죠. 김 선생님, 이런 얘기하기 창피하지만 화장실 찾아 뛰어가다가 바지가 젖은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후로는 집 밖에 잘 안 나가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장영철 어르신께 소개해 드린 것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여성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남성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참는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10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번씩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운동법을 꾸준히 실천한 장영철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TV 볼 때마다 조이고 풀고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소변이 새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건 말하기 쑥스럽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단단해지는 느낌도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케겔 운동은 요실금 개선뿐만 아니라 발기력 향상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골반저근이 강화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성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미국 비뇨기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케겔 운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한 60대 이상 남성의 65%가 발기 기능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 없이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80대 할아버지들 중에서도 꾸준한 관리로 활력을 되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많은 노년층이 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해? 라는 자책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건강한 성적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정기적인 사정 활동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회 이상 자위 행위를 하는 70대 남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 비대증 발생률이 27% 낮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 부산에 사시는 69세 정병국 어르신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극심한 불면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약을 먹어도 2~3시간 자고 깨요. 그러다 새벽에 소변 보러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정병국 어르신께도 동일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취침 전 자위 행위와 함께 케겔 운동을 병행하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한 달 후 재방문했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그걸 하고 나면 몸이 나른해져서 그런지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요즘엔 새벽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나고 다시 누우면 금방 잠들어요. 사실 사정 후에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한 수면 유도 방법이죠. 또한 규칙적인 자위 행위는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에게 원활한 배출을 돕습니다. 이는 야간에 빈번하게 소변을 보게 만드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보가 어쩌면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년기의 성은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 2회 이상 자위 행위를 통한 정기적인 사정을 하세요. 이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 케겔 운동을 실천하세요. TV를 보실 때나 누워 계실 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셋째, 이 2가지 습관을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유지해 보세요. 몸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래도 내 나이에?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울산에 사시는 82세 최영수 어르신입니다. 최 어르신은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 없이 관찰 치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조언에 따라 규칙적인 자위 행위와 케겔 운동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하셨죠. 그 결과 1년 후 검진에서 PSA 수치 전립선암 지표가 오히려 감소했고 전립선 크기도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가 좋아지겠나 싶었죠. 그런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 무엇보다 내 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 들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최 어르신의 사례가 보여주듯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자극과 관리만 있다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정기적인 자위 행위, 골반적인 강화를 위한 케겔 운동. 이 2가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건강관리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나 믿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박정호 어르신은 이 정보를 친한 친구 3명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들 웃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만났을 때는 다들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이제는 만날 때마다 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봐요. 나이 들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를 탓하며 체념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작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남성 중에서도 정기적인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약 2년에서 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활동 자체보다는 건강한 신체 기능을 꾸준히 사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정 과정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들은 면역 체계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주 2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면역글로불린의 수치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약 3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로 모든 불편함을 참아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충분히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난 이제 혼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위행위는 파트너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건강 활동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에 집중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9세 황민국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걸 해도 되나 싶었어요. 특히 부인이 몇 년 전에 먼저 가고 나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니 이게 그저 즐거움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거더라고요. 이제는 정해진 요일에 꼭 하고 있어요. 마치 약 먹듯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전립선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인 자위 행위를 통한 사정을 하세요. 2. 골반적인 강화를 위해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 케겔 운동을 실천하세요.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3개월 내에 밤에 깨는 횟수 감소, 소변 개선, 발기력 향상 등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건강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우리 몸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말하기 어려운 비뇨기과 질환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노년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괜히 빨리 포기했구나. 그냥 나이 든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노후 철학의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댓글 주제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불편해진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요? 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부위와 관련된 건강 정보를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김태원 의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